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는 사람의 폭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어이가 없다. 그래서 논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또 반응을 보였고 그러길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어제 A4 용지 5장으로 편지를 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씩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우리은행장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자, 우선 우리은행장이 왜 야당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한테 돈을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했을 리가 희박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장이면 연임을 한다든가 이런저런 거 하면 오히려 금융당국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쪽에다가 자기의 연임이나 앞으로 우리은행에 도움을 받을 일 이런 거 있으면 그쪽에다가 하겠죠. 야당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한테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이러기 때문에 우선 우리은행장한테 우선 이건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그런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폭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폭로하면 안 됩니다. 자, 야당 정치인 실명을 확실하게 거론을 하고 액수도 왜 수억 원입니까? 얼마라고 정확하게, 적어도 작심을 하고 정말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본인이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예를 들어 강기정 5천만 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기정 5천만 원 얘기했는데, 근데 왜 이거는 그냥 그것도 야당 정치인, 야당도 어느 당인데, 야당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까?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장 출신, 그럼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수상하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구체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쯤 검찰 출신 A 변호사의 소개로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청담동 룸사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고, 그 다음에 그중 한 명은 실제 라임 수사팀에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해 보면 되죠. 라임 수사팀 여러 명 아닐 테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런 식의 저는 검사들한테 이 김봉현 씨가 접대했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죠.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김봉현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올 5월 달에 문제의 A 변호사가 찾아와서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한테 보고한 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럼 이거 하나씩 뜯어보죠. 자, 우선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는 게, 이게 라임 사건 책임자는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그러면 남부지검장이나 아니면 무슨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끝났다는 것인데, 그 당시 남부지검장이 송삼현 남부지검장이더군요. 이 사람은 이제 다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야 이제 이 사람이 부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얘기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라임 사건 책임자하고만 얘기가 끝난다고 해서 이게 보석으로 풀어줘서 재판받게 해준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건 법원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런저런 데하고 얘기가 다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달라고 이렇게 검사가 얘기를 저는 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검사들이 어떤 검사들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1월 달에 1월과 2월에 걸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싹 제거한다고 하면서 인사 발령을 냈던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은 다 직접 수사를 못하거나 이런 데로 다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당 정치인하고 강기정 수석을 잡아준다고요? 이게 우선 얘기가 안 되고, 그런 걸 잡아달라고 이 김봉현 씨한테 부탁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부탁을 했다면 야당 정치인을 잡아달라고 혹시 부탁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해석에 다 갖다 놓고, 더군다나 라임 사건이라는 것은 야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로 청와대와 금융감독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또는 금융위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자산운용사니까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뭐 검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사람 어떻게 잡습니까?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돈 줬다 이러면 뭐 강기정 수석이 잡혀 들어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5월 달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해서 뭐 보석으로 재판? 이게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올 5월 잘 생각해 보세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5월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잘랐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무런 사실상의 힘이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에 고립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해서 뭐 편을 봐주겠다? 지금 잘 보자고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그 진술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사실은 보고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서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끝에 부분에 강기정 얘기가 딱 한 줄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딱 한 줄 들어가 있고 보고가 없어. 왜 그러냐면, 대검 반부패부에다 보고하는 거는요, 수사 중인 사건은 그 계속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업데이트해서 보고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계속. 왜냐면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돈을 줬다는 진술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중요 보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만 그냥 어디 한 줄에 이렇게 있는 인상이 아니고요. 문서로 보면 맨 꼭대기에 진짜 별표, 당구장 표시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도 직접 전화 보고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문서로 그 뒤에 조그맣게 하나 한 뒤에 전혀 보고를 안 했다. 근데 그런 남부지검에서 뭐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해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월달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에 고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남부지검이든 서울중앙지검은 물론이고 남부지검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던 때였다.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남부지검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고를 하면 대검 반부패부에서 이런 부분을 또 취사 선택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빼먹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 윤 총장을 거론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말이 안 된다. 5월 달이면 뭐 5월 달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인사권을 휘두르기 전 뭐 작년 내 언제 이랬다 그러면 혹시 그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기정 수석을 잡아달라. 만약에 윤석열 사단의 누군가가 이 김봉현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것도 얘기가 안 된다. 왜냐면 강기정 전 수석은 잘 아시다시피 친노의 핵심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권 정치인하고 누군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타격을 가하겠다고 그래서 불어달라 이 사람을 얘기했으면 아마 친노 중에 한 명을 불어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파장이 크니까. 강기정 전 정무수석, 그거는 그렇게 핵심 인사가 아닙니다. 친문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잡아달라라고 만약에 만에 하나 부탁을 했다면 강기정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지만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요 김봉현 씨가 직접 컨택한 사람이 아니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컨택한 사람입니다. 이강세, 이 사람은 광주 MBC 기자 시절에 어차피 똑같은 광주 출신이니까 강기정 전 수석을 정치인과 기자로서 알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뭐 잡아달라 이렇게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김봉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수사 상황이 실제 내 앞에서 대검에 직보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 대검에 직보, 자기 앞에서 피의자 앞에 놓고서 대검에다가 전화해서 직보한다고요? 없습니다. 그런 일. 보고는 대검에 하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5천만 원 줬다 어쩌고 하는 것도 그 문서의 뒷부분에 이렇게 한 줄 딱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피의자 앞에서 보고하는 사람 없고 전화보고 아니고 그 다음에 대검의 직보?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김봉현 씨가 갑자기 10월 8일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번에는 야당 정치인 물고 들어가고 국민의힘을 특히 물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겠는가? 더군다나 이렇게 거짓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 저는 딜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딜이 있어서 물타기를 하기 위한 그 여권의 누군가가 김봉현 씨와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봐줄 테니까 앞으로 그리고 검찰, 네가 지금 알다시피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아무런 힘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반윤석열 사단, 이성윤 사단, 아니면 추미애 사단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을 잘 앞으로 선처를 해줄 테니까 이번에 이런 거 하나 해달라라고 얘기해서 야당을 앞장서서 공격하는 그런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충격적 폭로다 그러면서 접대 검사를 감찰을 지시했고 접대 검사 감찰 받아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야당 정치인한테 돈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하는 기업인들은요, 권력관계, 권력 이동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한테 100만 원 주면요, 여당 정치인한테는 1000만 원쯤 줍니다. 왜 그러냐? 그게 여당이 여당이 국민의힘이 여당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당입니다. 야당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한테 이렇게 주었다고 한다면 여당한테 더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 그런데 갑작스럽게 강기정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에 돈을 줬다? 그것도 익명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 이거는 이 김봉현 씨가 증언했던 거, 강기정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증언했던 거, 그거에 대한 물타기 용어로 여당에 딜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강기정 전 수석한테 줬다는 이 증언의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물타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야당에 주었다 어쩌고 하는 거는 만약에 김봉현 씨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검증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김봉현 씨를 이런 식의 딜 내지는 공작 냄새가 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더 수사를 가속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